훈련이 끝나자 레아는 조용히 시뮬레이터에서 나왔다. 훈련장에는 이미 몇몇 동료 조종사들이 나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레아를 흘긋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레아 역시 굳이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커피를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활주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채워진 낡고 오래된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면세점에서 산 저렴한 시계였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것을 소중하게 착용했다. 시계 유리는 이미 희미하게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손목 밴드도 닳아 있었다. 레아는 가끔씩 무의식 중에 시계 유리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곤 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늘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낡은 가죽 커버에 연필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씨들은 복잡한 비행 역학 공식과 항공기 부품 스케치 같았지만 가끔 그 사이로 알 수 없는 기호나 추상적인 도면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또 다른 세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운 연구의 흔적이었다. 레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싸워야 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녀는 수없이 많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이글 에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이들이 더 이상 부당한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지금 그 꿈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한쪽에서 으악하는 작은 비명소리가 들렸다. 레아는 고개를 돌렸다. 한 덩치 큰 백인 정비공이 훈련용 항공기 엔진 커버에 손이 끼어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의 다른 정비공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공구만 찾고 있었다. 엔진 커버는 매우 무거웠고 구조가 복잡하여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정비공의 손이 더욱 심하게 다칠 위험이 있었다. 레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훈련을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그녀의 본성이었다. 게다가 이 정비공은 평소에도 그녀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종종 레아의 등 뒤에서 여자 조종사들은 역시 연약하다니까 라든지 기술직은 역시 남자들이 해야지 같은 말을 서슴지 않던 사람이었다. 과거의 아픔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레아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정비공에게 다가갔다. 어디 보자.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다. 정비공은 레아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순간 경계심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늘 비하하던 여자 조종사가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아, 조종사님,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괜찮아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레아는 정비공의 말을 끊고 능숙하게 엔진 커버를 살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시계를 살짝 올리고
수첩에서 연필을 꺼내 엔진 커버의 구조를 빠르게 스케치했다. 그리고는 주변 정비공들에게 말했다. 여기, 이 부분을 동시에 누르면서 저쪽 볼트를 풀어야 해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움직여주세요. 레아의 지시는 정확하고 명료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잡한 기계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침착한 판단력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정비공들이 움직였고 몇 초 후 묵직한 엔진 커버가 부드럽게 들리면서 정비공의 손이 무사히 빠져나왔다. 정비공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와, 조종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는 레아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레아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 그녀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정비공이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다시 혼자가 된 레아는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다른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의 행동으로 인한 잔잔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곧 시작될 중요한 회의, 그리고 그 안에서 맞닥뜨릴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본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숨겨진 능력이 이 도전 속에서 깨어날 것임을 무의식 중에 감지하고 있었다. 그 능력은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시련들을 통해 갈고 닦아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할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그 무기를 꺼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아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했지만 지체 없이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이글 에어 본사 건물 20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와 푸른 하늘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풍경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글 에어의 고위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가장 상석에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현 이사회 의장인 박상무 디렉터 파크가 앉아 있었다. 박상무는 60대 중반의 백인 남성으로 은발의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권위적이고 냉철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는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았다. 들어오게
레아 조종사. 박상무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레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엑스레이를 통과하듯이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레아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차세대 비행대대장 후보 레아 조종사라고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최근 내부 평가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차세대 비행대대장 후보로 추천되었다. 그래서 이번 호출이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묘한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러나 박상무의 다음 말은 레아의 기대감을 산산조각냈다. 레아 조종사. 자네는 훌륭한 조종사임에 틀림없어. 비행 기술도 뛰어나고 비상대처 능력도 탁월하다는 보고를 받았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레아를 똑바로 응시했다. 하지만 비행대대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비행 실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팀을 이끌고 수많은 조종사들을 통솔하며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네. 레아는 박상무의 말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칭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자네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자네의 배경이 다르다는 점은 우리 항공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대대장 자리는 좀 다르네. 박상무는 노골적으로 레아의 인종과 성별을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우리의 주요 고객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 그들에게 비행대대장이 여성이거나 유색인종이라는 사실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특히 우리 같은 대형 항공사는 신뢰성과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거든. 승객들이 자네의 지휘 아래 비행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염려되는군. 레아는 박상무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의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다. 그녀의 노력을, 능력을, 그리고 꿈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박상무님, 저는 지난 10년간 이글 에어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지켰고 최고 수준의 비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사실이 저의 능력이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레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반박이 담겨 있었다. 박상무는 레아의 반박에 짜증난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오해하지 말게. 레아 조종사,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야. 그저 회사의 이미지와 안정성을 위한 결정일세. 자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대대장 자리는 자네에게 아직은 좀 과분하다는 것이 우리 이사회의 총체적인 의견일세. 그는 총체적인 의견이라는 말을 강조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결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른 이사들은 박상무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그들 중 몇몇은 레아에게 미안함이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박상무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용기는 없어 보였다. 레아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그러니 레아 조종사, 자네가 자발적으로 이번 대대장 후보에서 물러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걸세. 어차피 이사회는 자네를 대대장으로 승인하지 않을 거야. 자네가 스스로 물러나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지. 박상무의 말은 위로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레아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레아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므로써 그들의 편견을 합리화하려 했다. 레아는 박상무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칼에 찔린 듯 아팠다. 그녀의 꿈이, 그녀의 노력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억울하게 판단되고 있다는 사실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싸워왔던가.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편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던 숨겨진 힘과 권위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레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과 함께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번뜩였다. 그녀는 박상무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상무님, 저는 결코 자발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레아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다. 박상무는 레아의 예상치 못한 단호함에 순간 움찔했다. 저는 저의 능력과 자격으로 이 자리에 도전했습니다. 저의 노력과 성과는 숫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여성이고 흑인이라는 사실에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회가 저를 대대장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편견 때문임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레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이 모든 부당함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박상무의 말은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새로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할 것임을 직감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호와츠?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레아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박상무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편견은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녀 안의 강철 같은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레아는 박상무가 그녀에게 특별 비행을 지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레아는 그것이 그녀를 몰아내기 위한 박상무의 또 다른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번 비행은 이글에어의 신형 모델인 드림라이너 7887의 장거리 시범 비행이었다. 승객들은 대부분 항공업계 관계자들과 주요 투자자들이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행의 공동조종사는 김대위 캡틴 킴 였다. 김대위는 숍대 중반의 베테랑 조종사로 이글에어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었다. 그는 박상무와 가까운 사이였고 평소에도 여성 조종사나 유색인종 조종사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레아를 보자마자 차갑고 경계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레아 조종사, 이번 비행은 장거리이고 복잡한 코스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조종색에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레아는 김대위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김대위의 태도가 박상무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부셔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비행 준비 과정에서도 김대위는 계속해서 레아를 견제했다. 그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레아의 행동을 감시하는 듯 했다. 하지만 레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점검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했고 김대위가 흠잡을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과 전문성은 김대위조차도 놀라게 할 정도였다. 이륙 후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드림라이너 787은 거대한 몸체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창공을 갈랐다. 하지만 이륙 후 3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조종석의 메인 디스플레이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엔진 1번, 시스템 오류라는 메시지가 깜빡였다. 김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런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당황해서 계기판을 이리저리 살폈지만 오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레아 조종사, 당장 회항을 요청합시다. 이대로는 위험해.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레아는 침착했다. 그녀는 경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복잡한 공식을 빠르게 훑어보며 비행기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눈으로 쫓았고 눈동자는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과 해결책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위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회항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레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보조 디스플레이를 켜고 엔진 시스템의 세부 데이터를 불러왔다. 엔진 1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오류입니다. 아마도 연료 공급 시스템의 센서 오작동일 겁니다. 메인 시스템의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라고 하니 그럴 리가. 김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레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엔진 시스템의 복잡한 연동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레아는 김대위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직감과 수첩 속 지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특정 버튼을 눌렀고 복잡한 코드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종사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마치 항공기 엔지니어가 할 법한 수준의 작업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감각은 오직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잠시 후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부팅하겠습니다. 레아는 김대위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신의 계획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김대위는 레아의 전문적인 모습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이 알던 여성 조종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레아의 능력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점차 놀라움과 경외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레아가 단순히 비행만 잘하는 조종사가 아니라 항공기 시스템 전반에 걸쳐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레아가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메인 시스템 재부팅 버튼을 누르자 조종석을 가득 채웠던 경고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메인 디스플레이에 엔진 1번 시스템 오류 메시지도 사라지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초록색 불빛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김대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계기판을 확인했다. 어메이징, 레아 조종사. 자네가 이걸 해냈다고. 그의 목소리는 경탄과 함께 미묘한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레아의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흘끗 보았다. 저 작은 수첩 안에 저런 놀라운 지식들이 담겨 있었단 말인가. 그때 승객석에서는 이비서, 세크레터리 리,
조종석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 비서는 박상무의 비서로 이번 비행에 관찰자로 탑승했다. 그는 박상무의 지시를 받아 레아의 모든 실수를 기록하고 보고할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레아가 위기 상황에 당황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레아의 완벽한 대처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레아의 놀라운 능력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비서는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상무님, 레아 조종사가 시스템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전화를 받은 박상무는 즉시 분노에 휩싸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분명히 오류를 설정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박상무는 레아의 능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에 위협을 느꼈다. 그는 레아가 자신의 지위와 명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분노는 이내 차가운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레아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레아가 보여준 능력은 그에게는 놀라움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준 것뿐이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호아치. 여러분, 자신이 편 키엔 위바이마티엠 낭추아민 비킴 함쿵 주오츠 파투이. 성공적인 비행 이후 레아는 자신이 박상무의 계략을 간파하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상무는 레아의 예상을 뛰어넘는 교활하고 악랄한 인물이었다. 그는 레아의 능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이그레어 본사 건물 20층. 박상무의 집무실은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혹한 미소가 번뜩였다. 며칠 후 이글에어 내부 게시판에는 익명의 제보라는 제목으로 레아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레아 조종사가 지난 시범 비행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그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비행기가 추락할 뻔했다. 그녀는 비행대대장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듯하게 조작되어 있었으며 마치 실제 상황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사내에 퍼져나갔고 레아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레아는 갑작스러운 비방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완벽하게 비행을 마쳤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욱 황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박상무의 지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글의 내용은 명백히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박상무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레아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조사를 요청했다. 그는 시범 비행 중 레아 조종사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며 이는 회사의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보고서와 몇몇 이사들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였다. 내부 조사는 레아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찾아내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 조사팀은 레아의 진술을 무시하고 익명의 제보와 박상무 측이 제시한 증거들만을 신뢰하는 듯했다.
레아는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느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일부는 아예 그녀를 피하기까지 했다. 레아는 이글 에어 안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다. 그녀는 심한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글 에어는 이제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김대위가 자신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김대위는 레아가 비행 중 보인 뛰어난 능력에 감탄했지만 박상무의 압력과 사내 분위기에 휩쓸려 레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주저했다. 그는 레아에게 개인적으로 레아 조종사, 미안하네. 나도 자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지만 박상무님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내가 나섰다가는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김대위의 침묵은 레아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다. 압박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언론에서는 이글에어 내부에서 여성 흑인 조종사의 규정 위반 논란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레아의 과거 비행 기록과 개인 정보까지 흘러나와 그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느껴졌다. 레아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헌신했던 비행이 이제는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이제 희망보다는 무거운 현실의 시간을 알리는 듯했다. 그러나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그날 비행의 모든 데이터와 시스템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복잡한 공식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그녀는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박상무가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박상무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투지의 불꽃이 타올랐다. 레아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 산재해 있던 정보들을 퍼즐 조각 맞추듯 하나씩 맞춰 나갔다. 박상무가 엔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는 왜 하필 그 비행에 이 비서를 보냈을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는 누가 했을까? 그녀의 직감은 박상무가 단순한 인종차별주의자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한 비리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어쩌면 이 비행기 시스템 오류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박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레아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의 수첩에 적어두었던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던 고급 해킹 기술에 대한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박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이글에어의 내부 네트워크를 뚫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고 수많은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해킹을 통해 박상무의 개인 컴퓨터와 이글에어의 재무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박상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건의 허위 계약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고 그 돈을 해외 비밀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의 시범 비행에서 발생했던 엔진 오류는 박상무가 새로 도입한 시스템의 결함을 은폐하고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새로운 공급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한 것이었다. 익명의 제보와 언론 플레이는
모두 그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녀는 박상무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편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박상무의 모든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다. 레아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싸움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호아치, 찻반 초, 장빈흥, 진키엔, 모힌 김함, 키엔반탄, 콩더파투이, 해타이낭, 이글 에어 본사 대강당은 기자회견을 위해 긴장감 넘치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헤드라인을 장식할 자극적인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도 자리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단상을 주시했다. 그들은 이번 논란이 이글 에어의 이미지와 주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박상무의 비리를 밝혀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여전히 데이빗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청문회에 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데이빗을 향한 승자의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데이빗이 자신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데이빗은 단상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의 검은 피부는 더욱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굳건한 결의가 엿보였다. 그는 주머니 속 낡은 가죽 팔찌를 꽉 쥐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진실과 그의 꺾이지 않는 신념뿐이었다. 사라와 알렉스는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데이빗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응원과 함께 데이빗에 대한 깊은 걱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데이빗이 이 거대한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청문회 사회자가 데이빗의 이름을 호명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데이빗에게로 향했다. 몇몇 언론인들은 비웃듯이 펜을 굴렸고 일부 간부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데이빗 요원, 이제 당신의 입장을 표명할 시간입니다. 마이클 씨의 주장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데이빗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한 모든 거짓 주장에 대해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신념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FBI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으며 저의 권한을 남용한 적도 없습니다. 마이클이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거짓말도 작작해야지.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직도 변명만 늘어놓는군. 하지만 데이빗은 마이클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비행기 내부 평면도와 좌석 배치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좌석과 마이클의 좌석을 정확히 표시했다. 저는 비행 당시 마이클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제 개인 공간을 침범했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며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데이빗은 차분한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재현했다.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마이클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이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일 뿐입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피터슨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빗 요원,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주장은 단순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겁니다. 데이빗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물론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강당안이 술렁였다. 마이클의 얼굴은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데이빗이 영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듯했다. 피터슨 국장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해당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여 어렵게 확보한 영상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데이빗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의 비행기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좌석 1위A와 일시리뷰를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마이클이 데이빗에게 다가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모습, 짐을 진 넣으면서 팔꿈치로 데이빗의 어깨를 치는 모습, 그리고 과장된 몸짓으로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이클이 사라 승무원을 부르고 큰 소리로 데이빗을 향해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서 죽겠어. 혹시 알아 테러리스트일지 라고 외치는 음성까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빗이 FBI 배지를 꺼내 보이자 마이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얼어붙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당하는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일부 간부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마이클을 노려보았다. 마이클은 자신의 얼굴이 스크린에 비치자 고개를 숙이며 몸을 움츠렸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데이빗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데이빗의 발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다. 그것은 마이클이 비행기에서 내린 후 누군가와 통화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 마이클은 빌어먹을 까만 자식 때문에 망했어. 내가 어떻게든 저 자식을 FBI에서 끌어내릴 거야. 라고 격분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익명의 기자와 통화하며 데이빗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데이빗이 어떻게 이 영상을 손에 넣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영상은 마이클의 교활함과 악의적인 음모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영상은 데이빗이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넘어 마이클의 거짓말과 음모를 완벽하게 폭로하는 증거였다. 강당하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피터슨 국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마이클을 노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마이클의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데이빗은 마이클을 들고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진실의 무게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겪었던 부당함과 불의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피부색 때문에, 저의 신념 때문에 늘 의심받고 차별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숨을 멈추고 청문회 참석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며
편견은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데이빗의 연설은 강당 안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미나와 알렉스는 눈물을 글썽이며 데이빗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박수는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빗을 향해 기립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그날 한 외로운 흑인 요원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편견을 넘어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빛을 발하며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마이클은 고개를 떨군 채 무너지는 자신의 세계를 감당해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강당을 가득 채웠던 모든 시선은 레아에게 집중되었다. 박상무는 단상 아래에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변호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글 에어의 고위 간부들, 주주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은 레아의 용기와 놀라운 재능,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경멸이나 비웃음 대신 깊은 존경심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레아는 더 이상 조용하고 소외된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그레어 이사회는 박상무에 대한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레아가 제시한 영상 증거와 재무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했고 박상무의 횡령, 배임, 증거 조작 및 언론 조작 시도는 순식간에 밝혀졌다. 박상무는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수십 건의 허위 계약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이글 에어의 시스템 고의 조작으로 인한 업무 방해, 그리고 레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한순간에 몰락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 대행으로 선출된 새로운 인물은 레아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레아 조종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박상무의 눈치를 보느라 조종사님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조종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조종사님의 용기와 끈기 덕분에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 때문에 조종사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레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레아의 동료들 역시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하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레아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특히 김대위는 레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레아 조종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조종사님이 진실을 말할 때 옆에서 함께 나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종사님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우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편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레아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들의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따뜻한 위안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욱 단단한 우정으로 발전할 것이었다. 이글 에어는 레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공적을 인정하여 최고 공로 훈장을 수여했다. 그녀는 또한 조종사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용기를 인정받아 수석 비행대대장으로 특별 승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경력은 이제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하지만 이글 에어는 박상무의 횡령과 비리 스캔들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승객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 레아는 자신의 항공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헌신했던 이글 에어는 결국 완전히 파멸하고 말았다. 며칠 후 레아는 자신의 넓고 쾌적한 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항공사인 스타라인 에어, 스타라인 아이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이자 수석 비행대대장이 되어 있었다. 스타라인 에어는 이글 에어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다양성과 혁신을 중시하는 젊은 기업이었다. 레아는 이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김대위와 이비서가 들어섰다. 이비서는 박상무의 비서였지만 그 또한 박상무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랐을 뿐 그의 비리에는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비서는 레아의 용기에 감명받아 박상무의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이비서가 레아에게 물었다. 레아 조종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스타라인 에어를 최고로 만드실 겁니까? 레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단순히 최고가 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스타라인 에어를 모두가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저처럼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돕고 싶어요. 항공업계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목적의식이 담겨 있었다. 김대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조종사님, 저도 조종사님을 돕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해주세요. 이비서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기꺼이 돕겠습니다. 조종사님의 뜻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레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외로운 조종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냈고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사용하여 진실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성장했고 진정한 친구들과 든든한 동료들을 얻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평화로운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세상의 편견을 산산조각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타라를 맞이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레아의 삶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던 조종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글 에어의 정의를 구현한 영웅, 용기 있는 사회공헌자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그녀는 이제 항공업계의 자랑이자 많은 후배 조종사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가 걷는 복도에서는 동료들이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상관들은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넸다. 레아는 그녀의 용기와 뛰어난 능력, 그리고 진실을 향한 헌신을 인정받아 항공업계에서 가장 연계로운 상인, 항공안전공로상터를 수상했다. 이 상은 단순히 비행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었다. 시상식 날, 레아는 단상에 올라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트로피를 받아 들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대위와 이비서가 서서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레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들이었다. 레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라인 에어 내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이 위원회의 초대 의장이 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조종사들과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매주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고 직원들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며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갔다. 레아의 리더십 아래 스타라인 에어는 점차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신입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을 하며 편견에 맞서 싸우는 용기와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만석이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관찰력과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항공안전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을 넘어 편견이나 태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전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레아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맡아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데이터화했다. 그녀의 팀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해당 항공사 및 관제탑에 미리 경고를 보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항공 안전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졌고 승객들의 생명은 더욱 안전하게 지켜졌다. 어느 날 오후 레아는 자신의 넓고 쾌적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변호사와 함께 박상무가 들어섰다. 박상무는 초췌한 모습으로 레아 앞에 섰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깨달은 듯했다. 레아, 정말 미안하네. 박상무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뒤늦게 깨달았네. 나의 어리석은 편견과 탐욕이 자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그리고 회사까지 파멸시켰지.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네. 레아는 묵묵히 박상무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박상무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레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박상무의 손을 잡았다. 박상무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도 당신만의 고통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레아의 말에 박상무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레아의 손을 꽉 잡고 흐느꼈다. 그들의 손에는 과거의 증오 대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박상무는 감옥에서 출소한 후 레아의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에 합류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사회에 봉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속죄와 반성으로 채워나갔다. 레아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과 온화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타라인 에어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평등과 차별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소외된 이들을 돕고 인종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활동을 펼쳤다. 수년 후 레아는 유엔에서 주최하는 세계 평화와 다양성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그녀의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때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빛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레아는 강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 왼쪽에는 희미한 흉터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의 고통이 아닌 승리의 훈장처럼 빛났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낡고 투박한 가죽 손목 시계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그 시계는 그녀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아픔과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밝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두 번째 봄을 영원히 축복해주는 듯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충만함을 찾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레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알 수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아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과 노력,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품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레아가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편견 때문에 위축되어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밝고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훈련장의 차가운 공기는 레아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활주로 저편에서는 훈련용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울리고 있었다. 레아는 이글에어 소속의 베테랑 조종사로 이른 아침부터 비행 시뮬레이터 훈련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칼날처럼 잘 다려져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강인한 그녀의 인상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새벽의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도 건강한 윤기를 띠고 있었다. 시뮬레이터 조종석에 앉은 그녀의 두 손은 능숙하게 각종 계기판과 버튼들을 오갔다. 비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이 오직 극한의 집중력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복잡한 수치들을 빠르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조작하며 가상의 위기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그녀는 이글 에어에서 손꼽히는 에이스였고 특히 비상 상황 대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러나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종종 주변의 미묘한 시선들 속에 가려지곤 했다. 그녀는 이글 에어의 유일한 여성 흑인 조종사였고 그것은 그녀의 어깨에 늘 보이지 않는 짐처럼 느껴졌다.